그 196페이지 보죠.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금지 행위라는 게 나오죠. 자, 금지 행위. 금지 행위라는 게 뭐예요? 금지한다는 거,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뭐를 못하게 하느냐? 지금 7가지를 일단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거기 196페이지에 그 박스로 보세요. 법조문. 제가 법조문은 보라 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간단하게 거기 일단 먼저 정리가 됐으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 총 7가지가 나오죠. 1번부터 7번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랬죠.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서 뭐라 하냐면 1-1 이렇게 써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1-1. 자, 이어서 제가 표시되니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을 벌 겁니다. 1-1 하면 앞에 거는 1-1 하면 항상 여러분들 이제 제가 표시하는 건 이거예요. 앞에 거는 뭐고? 징역. 그 다음에 뒤에 것은 2천만 원. 네, 벌금 이런 거죠.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이, 자,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이거는, 자, 3-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는요, 위반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지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도 많이 하니까. 하도 누가요? 누가? 개혁공개사 등이 하도 많이 하니까. 자,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금지행위로다가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때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개업, 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요? 등.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뭐까지가 포함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고,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자, 소속공개사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 아니자 그러면 안 되지요. 벌써 이전에 수업 들었던 분은 몇 번을 들었을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이야 지금 그렇지만,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소속된 공인중개사다. 누구에게 소속된?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속공개사는 이런 머릿속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소속된,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공개사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얘는 뭐예요?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했죠. 직접적으로 거래계약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키는 일 해야죠. 보조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는요.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어디에 소속되어가지고?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는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그랬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에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등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때 금지행위는, 자,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규제를 한다?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이 7가지를 거꾸로서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뭐예요? 네, 돈 벌죠. 네.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돈 벌어요. 자, 그러면 뭐를 갖다 하지 말느냐? 첫 번째 보죠. 첫 번째는, 자, 이 금지행위를 만든 취지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이제 문구도 다 나중에 기억해야 되지만, 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 금지한다? 매매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됐죠. 중개대상물 하면 뭐 했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들어는 보셨죠? 자, 지금 이 법에서 소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은 크게 5가지. 토지하고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그 5가지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다음 파트 때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 금지한다? 매매를 뭐 하는 거? 업. 업이 뭐였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뭐 한다? 샀다 팔았다를 뭐 한다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소위 말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업은 결국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중개대상물 갖고 장사해서는 안 된다. 매매를 업 하는 것을 안 된다. 그러니까 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장사 떠올려라. 그래서 제가 이 업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설명드렸어요?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장사의 요건 뭐 했었어요? 첫 번째, 돈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계속해야 된다. 2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라 그랬죠? 장사의 요건, 첫 번째는 돈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계속해야 된다. 자, 일단 돈 받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매매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이걸 응용해가지고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또 계속성, 반복성 여부 가지고 업을 판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면 업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매매업을 금지하느냐? 예전부터,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느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원주의 혁신도시 뭐 이런 데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 하시면 다 들었었지만 옛날에 혁신도시 들었을 거라는 거를 몰랐죠. 근데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정보를 빼느냐?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정보를 빼요. 해가지고 여기 거를 땅을 잔뜩 사놓는 거예요. 사놨다가 나중에 자 개발정보가 공포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땅값이 확 오르겠죠. 그때 어떻게 돼요? 네, 팔아먹죠. 그건 돈 버는 방법이죠. 네, 옛날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행해지고 있고. 여기 저기 제주도에 제2공항 들어선다는 거 알죠? 그거 벌써 아는 사람들 다 안다 그랬죠. 뭐 누구는 제주지사만 몰랐다 그러더만 제주지사만 모르고 다 알았다. 벌써 땅 다 나갔어요. 네, 없어요. 발표되기 전에 이미 땅 벌써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벌써. 그러니까 그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더만 그 제2공항 들어선다는 거 제주지사만 몰랐다. 발표되기까지. 벌써 이미 이쪽 저쪽에서 땅 다 사들였습니다. 지금 덤벼드는 것은 이미 2회전, 3회전 하는 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짜투리 땅 지금 끝까지 붙들고 다 팔린 건 아니지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과 지금 조금 거래가 됐고요. 거의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다 된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지금도 아직까지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개혁공개사 등이 바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옛날에 개혁공개사 등이 이게 참 많이 했죠. 누구와 결탁해가지고? 예, 공무원 결탁해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랑 개발정보 빼내죠? 정보 빼낸 다음에 야금야금 여기 삽니다.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다. 나중에 이제 하면 대표는 사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아는 개혁공개사 중에서 한 사람이 부천에서 이거 해가지고 지금 10층짜리 10층 12층짜리 건물만 10개예요. 거기 그 부천 그쪽에 가면 보통 이제 높이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그 상가 건물이 10층보다 조금 더 높아요. 다 그런 것만 10개예요. 그 양반이 제 수강생이었는데 그때 옛날부터 부동산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까부터 계속 부칙이었었어요. 그 부천에 혹시 지역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뭐 중동 이런데 지금이야 중동이죠. 아파트 한 이만큼 들어서고요. 옛날에 거기가 다 뭐 했었어요? 예, 네, 맞아요. 복숭아밭 다 예, 포도나무 복숭아 다 했던 것이에요. 거기가 부천이 개발도시입니다. 그 기획도시예요.
자생 도시가 아니라 기획 도시입니다. 중동, 상동 이쪽이 다 기획 도시예요. 거기 개발 정보를 그 양반이 이거 할 때, 옛날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을 때입니다. 이거 할 때부터 이게 개발된다는 것을 이미 캐치를 해가지고 나는 잔뜩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고 해서 돈 벌어가지고 건물도 사고, 건물도 다시 자기다 이제 짓고, 해가지고 또 뭡니까? 수용되는 것도 수용되고, 남는 건 남고. 해가지고 지금 건물만 10개? 10개인가 11개인가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수강생이 됐냐? 이거 하다가 등록 취소돼 버렸어요. 먼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취소된 사이에 학원에 온 거예요. 이건 자격증 없었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이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 등록 취소되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이거 업 못하는 거. 이거 나 이미 배웠던 거예요. 아마 지금 기억 못할 겁니다. 3년 동안 업을 못해요. 등록 취소되면. 그러니까 3년 동안 뭐해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왕 자격 취득하자 그래서 자격증 해가지고 2년만 합격을 했습니다. 2년만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개업을 해가지고 지금도 장사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런 행위를 개업공제사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많이 했죠. 옛날에는 뉴스 같은 데는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하는 걸 금지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매매를 금지하는 건 아니죠. 조심할 거. 나중에 문제 나옵니다. 뭐가 빠지고 나와요? 업이 빠지고 나옵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요, 매매를 금지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산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 하는 거? 집 장사, 땅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금지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금지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러분들 교재는 뭐라고 되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소위 말하면 뭐예요? 등록하지 않고 업하는 거죠.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바로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거는 이제 여기 원주 같은 외곽 쪽에 좀 나가면 많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시골 쪽, 여기도 간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 들어보셨어요?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도 많아요. 우리 시골에도.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 중개자 안 들어갑니다. 중개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부동산 중개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나중에 이 법이 적용되죠. 뭘 하냐면,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상담 이런 거 있죠. 왜? 이런 사람들 뭐예요? 이 사람들 이 법에 등록한 사람들 아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동네 터줏대감들이죠. 대부분 보면 그 동네에서 다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간판은 뭘로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토지 전문 이런 거 됩니다. 토지 컨설팅 아주 그거 좋아요. 컨설팅 이런 거 다 붙여놓죠.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이거는 결국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죠. 컨설팅 해준다는 명목하에 뭐 하는 거예요? 알선을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뭘 받아요? 컨설팅 수수료라는 걸 받습니다. 평당 10,000원 이런 거. 평당 10,000원 아니면 평당 20,000원 액수가 좀 괜찮으면. 자, 바로 이게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컨설팅이라는 걸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 알선이 뭐예요? 예, 알선 소개해주는 거. 그럼 소개해주는 걸 이 법에서는 또 뭐라 그런다? 중개라 그러죠. 바로 얘는 등록원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얘네들이 거의 그 동네 터줏대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뭐 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잘 보여야 돼요? 매물이 누구한테 많이 들어와요? 여기. 예, 여기 많이 들어오죠. 여기 많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장 얘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누가 이건 많이 했냐?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이장했던 사람들, 현재 이장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로 시골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등록업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그 동네 들어오면 그 물건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고 자격 취득을 하면 지금 공부를 하는 이 와중에도 만약에 토지를 살려면 절대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자, 토지와 관련된 중개보수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중개보수는 0.9%만 주면 돼요. 법정으로. 근데 이거는 평당 10,000원, 20,000원이에요. 자,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옛날부터 10,000원씩, 20,000원씩. 그러면 3,000평이면 얼마예요? 3,000평, 그 토지 3,000평 거래한다면 그냥 3,000만 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개업공개사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근데 물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물건은 누가 꽉 잡고 있고 이 사람이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어찌어찌 해서 매수인을 잡았습니다. 이 동네 좀 살 거를. 근데 물건은 이쪽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매수인이 왔으니까 물건 같이 해서 해주자. 이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중개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중개해 주는 거. 이걸 뭐죠? 공동중개라 그러죠. 근데 공동중개 안 하죠? 나한테 다 떠넘기죠. 나한테 떠넘긴 다음에 나중에 보수만 받아내면 되겠죠. 양쪽 받아가 한쪽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즉 무등록업자와 협력하거나 의뢰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돈 벌려면 그냥 협력해줘야죠. 협력해주든 뭐 이거 내가 뭐 잘났다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너랑 협력 안 해 그러면 앉아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을 배울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사람과 협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개보수 실비, 중개보수와 그 다음에 실비를 뭐 해서는 안 된다?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초과 수수를 금지한다. 자, 중개보수는 중개의 대가로서 받는 것이고요. 실비는 하나의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두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자, 비용은 나중에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은 중개보수 갖고만 일단 하죠. 자, 보수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초과 수수해서는 안 된다. 거기 보니까 뭐가 들었냐면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 이렇게 돼 있죠? 자, 앞에 보세요. 그 문구에 보면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인지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품, 금하면 돈이죠. 품은 뭐예요? 어떤 물품이죠. 자, 사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례한다 그러죠? 네. 고마워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되게 지금 비싸게 내가 원하는 데 가격대로 팔아줬어. 빨리 팔아줬어요. 나 지금 급한데 또 원하는 가격에 빨리 풀어줬습니다. 팔아줬으니까 자, 법정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인데 진짜 고마워가지고 100만 원에다가 사례금 1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200만 원을 봉투에다가 갖다 줍니다. 고맙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음 받고 싶은데 뭐 법이 정해놨으니까. 마음은 자 받아야죠. 자, 근데 문제는 걸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100만 원이 내가 정말로 고마워서 준 사례금이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받게 되면 여기에 위반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 다 얼굴 쳐다보고 받아야 될 사람이 예, 그렇죠, 그렇죠. 얼굴 쳐다보고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받아야 돼요. 이거 갖고 장난친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나중에 한번 요거 분당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 한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어떤 명목이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뭐? 보수하고 실비, 법정 보수하고 실비 말고는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 뭘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사례금으로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세 번째 금지이고요. 자, 네 번째는 거짓 언행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교재 네 번째를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 떠내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제 맨 앞부분부터 한번 보죠.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개념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뜻이 뭘까요? 그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하나가 지금 고장났어요. 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설명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 시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확인설명사항에. 근데 그거를 수도꼭지 하나 고장난 거를 얘기는 일단 안 했습니다. 이게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네, 일반적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된다면 이제 된다고 바닥바닥 우기겠죠? 이제 근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거래상 중요사항이 뭐냐? 이런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각종 권리가 설정됐을 때. 내가 지금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 걸려 있어요. 당연히 사면 상당히 위험하죠. 자, 내가 지금 여기 임대차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앞에 저당권이 이만큼 설정됐는데 임대차 들어가면 내가 위험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거짓 언행이란 뭐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고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 이거는 뭐냐면 알면서도 안 알려준 거예요. 알면서. 이게 참 애매한데 그럼 알면서도 일부는 안 알려주고 나서 알면서도 안 알려주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나 그거 몰랐다라고 어떻게 돼요?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몰랐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권리관계 같은 경우는 나 몰랐다라고 하지 못해요. 예, 예. 등기만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저당권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나 그 저당권 있다는 거 몰랐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개업공사는 뭘 확인하면 되니까 확인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 등기부를 확인하는 의무가 있죠. 등기상 증명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내면 되는데 자,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준 거. 이걸 바로 뭐냐면 그 밖에 뭐 침묵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침묵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는 데는 뭐도 포함되냐면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요. 가격.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하지만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익을 편차하는 행위도 거짓말에 해당된다. 자,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종종 나오는 경우. 자, A는 1억에 내놨습니다. 갑이 제안을 하죠. 내가 요거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우리 요거 갖고 나랑 당신이랑 반반 나눕시다. 이런 제안 혹시 받아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1억 2천에 팔아줄 테니까 얼마 줘? 이런 요구. 나한테 얼마 줘? 이런 거. 먼저 제시해요. 그래서 계약공개서 먼저 제시하죠. 자,
이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나는 1억에 팔려고 탁 내놨는데 얘가 먼저 제시하거든. 내가 1억 2천 팔아줄게. 거기서 뭐 대부분 이제 반 나누자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거기에 몇 프로 나한테 줘 뭐 이런 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지도 않은 돈 들어올 수 있죠. 얼마? 예를 들어서 요거 갖고 반 나누자 그러면 나는 얼마? 1,000만 원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얘한테 얼마에 판다? 1억 2천에 파는 거예요.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 놓고 1,000만 원 갖고 너 나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얼마에 거짓말한 거예요? 1억짜리를 1억 2천에 거짓말한 거죠. 이것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들 아마 많이들 보고 또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바로 이런 것들도 거짓언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뭐가 되는 거? 자, 지금은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1월달부터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게 왜 금지행위가 되는지 라는 그 개념만 일단 자꾸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5번째는 뭐예요? 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죠. 자, 부동산 분양 임대 등을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해주거나 그것도 그 매매를 어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증서에 대한 중개나 매매업을 금지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그러면 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에요.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청약통장. 소위 말해 이걸 이제 통칭해서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그래요. 1,000만 명 넘었다는데 통장이. 거의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없어요? 썼어요? 팔았습니까?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하셨구나. 이거 팔면 안 돼요,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입니다, 이게. 청약통장이. 소위 말하는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부금통장, 예금통장 있죠? 이거 어느 법에서 지금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냐면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예요. 공법에 보면 주택법이 있는데 그 주택법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청약통장 거래하다 걸리면요. 여러분들도 가요. 직접 거래하면. 직접 거래한 사람. 판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지금 얘기한 것은 주택법 얘기입니다. 청약통장 거래해본 분들 계시죠? 없어요? 걸렸어요? 아니면 안 걸렸어요? 다행이네요. 안 걸렸으면. 이게 문제는 청약통장을 사죠. 사가지고 문제는 이 판 사람이 문제예요. 판 사람이. 산 사람이 자 청약통장 원래 거래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청약을 누구 명의로 청약해요? 갖고 있는 명의로 청약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분양계약 체결하면 그거 갖고 넘겨야지만 되죠? 처음에 통장 팔고 산 거는 이제 원래 불법이니까 이렇게 숨겼다가 근데 이제 넘길 때 넘겨요, 안 넘겨요? 이게 문제. 안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청약통장을 사가지고 만약에 그거 갖고 분양을 받겠다 한다면 아는 사람 것도 나중에 보니까 사고 나더라고요. 친척 거를 샀는데 나중에 친척이 안 넘겨줘요. 어쨌든 내 명의로 분양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양계약까지는 일단 내 명의로 체결돼야지만 그 다음부터 넘기거든요. 통장은 이전에 산 거지만. 친척 나중에 제가 아마 그 얘기 명의신탁 할 때도 이 얘기를 아마 할 텐데요. 친인척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나중에 문제지만요, 이게. 형제자매끼리도 명의신탁 뭐 싸우고 난리 나요. 그것처럼 이게 상당히 어쨌든 위험합니다. 이게 이 청약통장 거래가. 자, 어쨌든 이렇게
청약통장, 이게 대표 증서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거를 중개주거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팔고 사고 하는 장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다? 증서의 대표적인 예는 뭐라는 얘기고? 요것만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하세요. 뭐예요? 청약통장. 이건 불법, 거래하면 이거 불법 거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6번째는 의뢰인과 중개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뭐 하는 거? 대리하는 걸 금지한다. 이렇게 했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자, 그러면 직접 거래하는 거.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직접 내가 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떻게 돼요? 의뢰인에게 팔거나. 제가 팔고 사는 것만 얘기했지만 여기는 교환 임대차까지도 포함돼요. 자, 이런 경우죠. A가 갑에게 물건을 의뢰를 합니다. 이거 1억에 팔아줘 이런 거죠. 근데 탁 보니까 갑은 A는 동네 사람들 얘기만 들은 거예요. 특히 시골에서 참 많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동네에서 우리 집 땅값 얼마 정도 되나? 그러면 옆집에 서너 집에서 한 1억이면 팔 거야 뭐 그러죠. 그 말만 믿고 이 사람에게 1억에 내놓는 거예요. 1억에 좀 팔아줘. 근데 이 사람이 탁 보니까 이건 1억짜리가 아니에요. 적어도 1억 5천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돈 버는 방법. 제가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행하면 돈 버는 거라 그랬죠? 예, 내가 사야죠. 예, 내가 누구 거를, 이거를 얼마에 1억 사가지고 나중에 1억 되팔죠? 예, 바로 요거를 막는 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 직접 거래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거는 이제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남편 명의로 하잖아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자기 가족 명의라는 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이건 시험 문제 벌써 나왔던 얘기입니다. 부인 명의라는 거, 남편 명의라는 거. 자, 이게 이 A가 갑에 그랬죠? B한테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B가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에요. 이거는 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 좋은 거 있으면 일단 누구 명의로? 부인 명의, 남편 명의로다가 많이 일단 확보를 해놔야 돼요. 아, 돈 버는 방법. 그러니까 돈 버는 법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남편 명의,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예, 직접 거래는 아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아마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내가 직접 사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금지해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 한번 볼까요? A하고 B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있는데 A는 자, 바쁘니까 너한테 네가 직접 알아서 팔아줘. 1억에 팔아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얘한테 위임해놨죠? 그럼 위임해주면 뭐 줘요, 보통? 예, 위임장에다가 뭐 첨부해가지고? 인감 첨부해가지고 주죠. 자, B도 야,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좀 이거 좀 사줘. 대부분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걸 개업공개에서 많이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믿을 사람 같지만 또 속으로는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임시켜주죠? 자, 그러면 이때 계약서를 누구 혼자 써요? 갑이 혼자서 매도인과 매수인 다 위임받았으니까 얘가 뚝딱거리면서 다 쓰겠죠? 자, 그러면 이때 1억짜리를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얼마에 파느냐? 1억 2천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단 문제가 생기려면 뭐 돈을 띵겨 먹어야지 문제가 생기죠. 그럼 1억 2천에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얘한테 얼마에 팔았다고 얘기한다? 네, 1억에 팔았다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계약서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따로 두 개의 계약서 써줘야죠.
A용 계약서는 얼마짜리 써주고? 1억짜리. B용 계약서는 1억 2천짜리 계약서 써가지고 2천만 원을 쪽으로 안 주죠. 얼마만 주고? 1억만 딱 건네주고 2천만 원 뜯겨 먹는 거죠. 자, 이거 옛날에 상당히 많이 했던 겁니다. 업을 여기 계신 분들은 업을 많이 지금 옛날부터 해보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업 하셨던 분들 이거 많이 장난쳤어요. 이거 양쪽으로 돌려받아가지고 몰라요. 이거 얼마 팔아넘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 많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얘와 얘는요 이미 얘한테 위임시켜줬고 알아서 계약서를 다 써주기 때문에 몰라요. 세금 처리 얘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세금 처리 해주죠. 자, 이게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뭐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래가 매매 같은 거 되면 뭐 해줘야죠? 이제 이 과목 끝나고 나면 뒤에 바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갖다 배울 텐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줘야죠?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그 금액이 어디에 기재되냐면, 자, 이제 아마 등기법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 2006년도 7월인가? 6월인가 7월 달부터니까 최근 거래하신 분들 한번 등기부 보세요. 그럼 금액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거래 금액이. 옛날에는 거래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나마 거래 금액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크게 못해요. 좀 작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를 금지한다?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얘한테로 의뢰받고 얘한테도 의뢰받고 이런 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양쪽으로부터 의뢰받는 게 아니라 위임받는 거죠. 제가 의뢰받는다고 그랬죠. 위임받는 거. A로부터도 위임받고 B로부터도 위임받고 양쪽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일단 금지시킵니다. 근데 한쪽만 위임받는 것은 어떻게 돼요? 네,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거래가 투명하게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위임받는 거. 자, 여기서 일방 대리는 일단은 금지되지만, 쌍방 대리는 금지되지만, 일방 대리는 요거는 허용이 일단 됩니다. 자, 뭐만 금지되는 거? 네, 쌍방만 금지되고 일방 대리는 일단 허용이 돼요. 그래서 쌍방 대리가 금지되는 취지가 이거란 얘기예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또 투기 조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기 조장. 투기 조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 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매매 중개해 주는 등 투기 조장이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매 중개해 주거나, 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중개해 준 등 투기를 조장하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 이제 요즘은 거의 없어진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있었고요. 자, 미등기 전매.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중간생략 등기 들어봤어요? 요번에 들어봤어요? 요번에? 들어봤습니까? 중간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이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까지 배우시는지 모르겠다. 효력 규정인가요? 단속 규정인가요? 여기까지 들어보셨나요? 네. 자,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일단은 있고요. 법에는 위반된다고 그러죠. 자, 그럼 이 중간생략 등기는 중간생략 등기.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한번 좀 보죠. 자, A하고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A와 B가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당연히 등기는 어떻게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야죠. 자, 그런데 등기도 하기 전에 A와 B 사이에 등기되기 전에 B와 C가 다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어떻게 넘겨주는 거예요? A에서 누구한테로? 네, C한테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이 B가 중간에서 어떻게 된다? 생략되었다 그래요. 이거를 중간 생략 등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매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죠. 바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거를 맡긴 거.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 어느 법에 있냐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 실무, 이번에는 아마 이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들을 거예요. 1월달이나 3월달 부분에서 한번 다뤄볼 법인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중간 생략 등기라는 금지 규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전매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포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니까 개업공개서는 이거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여기에서 갑이 요 A와 B를 중개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B도 문제가 되나요? B도 일단은 여기에서는 B가 문제가 되는 게 A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B가 문제가 되는 거죠. B가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중개를 해주면 중개해준 사람은 중개사법에 걸리고요. 그리고 얘는 어느 법에 걸리는 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좀 형벌이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기억하라고 아마 강조할 때가 올 겁니다. 좀 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중개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요게 투기조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7가지는 예전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많이 행해오던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이걸 금지로 만들어 놓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돈 버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금지를 하면, 자, 형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1번부터 4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 이거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벌금이 됐죠. 3-. 자, 그리고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형벌뿐만 아니라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다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좀 쉬시죠.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이 중개보수예요. 중개보수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자면 좀